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내 안에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념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좌절이나 실패나 고통이 왔을 때, 아, 이게 뭐가 문제이지 하면서 돌아보게 되면 그때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난 당신이 아주 똑똑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데 알고 보니 쉬운 스펠링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군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내 자신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꼭 꼬리표를 붙어요. 나 이런 거 왜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지? 아, 바보인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다 신념이라고 하거든요.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장의 핵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기 힘을 넘겨주는 마인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공을 대체하려면 자기 두려움부터 정복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 자신, 타인, 그 바깥의 세상, 일이든 가정이든 친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잘못됐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치명적으로 나한테 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믿음을 우리는 한번 더 짚어보고 그 믿음을 다시 재프로그램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인드 혁명은 처음에는 마인드라고 썼는데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단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라고 해서 컴퓨터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마음 설계자라고 하는 책에서는 심리 건축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나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려면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내부에 어떤 기제가 있는지, 어떤 패턴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내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똑같이 그걸 연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그게 오히려 나의 성장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남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의 내면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밖으로 표출한 사람은 굉장히 혼자 찌끄리지만 내 안에 심리적으로 찌끄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사장이 왔는데 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25%. 그러면 이 25%에 감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요? 보통 나는 그동안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나는 25%에 해당하지 않아. 아니면 뭐야 25% 기준에 결국 자기 사람 입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선택하겠다는 얘기잖아. 아, 이거 불공평해. 뭐 이런 식의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혼잣말을 하면 적어보라고 합니다. 낙관적인지, 회의적인지, 조롱적인지, 냉소적인지, 자신을 비하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얘기인지. 우리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개를 하면 90개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할 생각인가요? 우리가 몰랐게도 우리는 난 그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럴 재주가 아니야.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을 뿐더러 나는 나 학벌도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무지부식간에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스며들어서 내 행동을 지금 제어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있는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뭔가요? 보통 부정적인 마인드를 들였을 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외부로부터 그런 걸 주입당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나 이 직장에서 계속 있으면 난 손해야 라고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다니거나 그만두고 다른 일을 계속 전전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다른 직장을 찾기 이전에 내가 꾸준히 공부해서 내가 맞는 걸 찾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내면의 냉소주의, 염세적인 가치관, 편집적인 마인드, 딱 내 것만 잘라가지고 내 안에서만 보겠다고 틀을 갖추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하고요. 보통은 마인드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인드는 당신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직업도 결국에는 당신의 믿음대로 선택한 거고 만든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결국엔 내가 선택했고 내 마인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당신의 마인드가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는 거,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 남겨두고 있다는 거, 따라서 이 마인드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마인드를 바꿔서 내가 이끌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데 그 이면에는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 행동과 믿음은 같이 가지만 행동이 바꾸려면 믿음이 먼저 내 자신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뭐냐,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하면서 다시 질문 테스트로 들어가면서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 생각 하나 바꾸시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당신이 회사에서 꿈으로 여기던 자리에 승진할 기회가 생겼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나 왜, 딴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나보고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팀장을 안 한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두려움과 자기 능력에 대한 회의 때문에 방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의 회사와 전 직원의 미래가 당신 한 사람 손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거 보면 당신의 인생의 가치가 뭔지도, 내 정신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와이 해변가의 근사한 사무실에 호재로 요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된다면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당신이 외딴 섬에 자초되었는데 보트를 만드는 필요한 부품과 도구가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가 같이 떠밀려 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외딴 섬에서 자초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여기 진아영이 코어 빌리프라고 해서 핵심 신념을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신념이 나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 다른 사람에 대한 핵심 신념, 미래에 대한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나에 대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신념, 그게 건강한 신념이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대체로 다 괜찮아. 그게 또 이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future. 세상은 있지. 괜찮아. 살만해. 세상은 있지.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살만해. 앞으로 나도 살만하게 살 거야. 이게 이제, 세상은 다 사기꾼밖에 없고, 세상을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고,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이게 뭐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세상은 좋은 사람이 참 많고 대체로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핵심 신념이 다르죠. 지금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는 일 적어보세요. 네.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일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사실 이분이 진아영이 사례를 듣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하시네요. 이랬더니, 네, 의사가 이거 안 하면 저 죽는데요. 꼭 해야 돼요. 해부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뭐 해부투라고, 그냥 개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라고. 즉 말해서, 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행복해. 이런 마음에 단어 하나라도 바꾸면 그 마인드가 달라져서 행동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결과도 안 좋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터져버린다고 하거든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